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론을 시작해서 여러분을 내년에 합격하도록 만들어줄 국어 강사 전선혜라고 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 대방고시학원에서는 이론 강의는 처음이에요. 문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5월부터 이제 옮겨 와가지고 이제 이론 같이 학생들하고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모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강의는 워낙 제가 오래 해서 뭐 첫 강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간에 제가 가장 좋았다 싶은 것들을 다 녹여서 여러분한테 이제 1년 동안 합격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시간이 40분에서 45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6타임을 이제 금요일마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내용은 일단 제가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1년간의 커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기간도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여러분이 시험 볼 6월이 아니라 요 5월인데 6월이 됐네. 자 5월까지 6월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일단 지금 7, 8, 9 3달 동안 요거 할 거예요. 이제 문법 기본. 그러니까 문법은 2번 하셔야 돼요. 문법 문제 사실 2-3개밖에 안 나와서 하기에 조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약간 짜증나. 한 권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2-3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그걸 안 하자니 어차피 요즘은 합격점이 90점은 넘어야 돼.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시험이 돼버렸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문법을 뺀다고 하기 전까지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변별은 그 비문학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 한 2개 빼고요. 만약에 비문학 독해 문제가 한 12개 나온다. 그럼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약간 헷갈릴 듯 말 듯 싶고 나머지는 너무 쉬워. 중2도 풀고 중3도 풀어요. 그러니까 변별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변별할 거냐? 너무 좀 약간 이상한 시험이긴 하지만 그 문법 2-3문제, 한자 2문제, 고전문학 1문제, 거기 뭐 한 5-6개 그걸로 변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 영역을 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막 공부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허무하다는 얘기는 나와. 왜냐면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이 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불만할 건 없고 그냥 시험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 영역을 다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제가 원래 수업하던 대로 하면 8시간씩 이렇게 한 주마다 8시간씩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 전공 과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은요 이렇게 문법은 2번 돌려드리고 자 한자는 지금 7, 8, 9월에 할 거예요. 근데 한자는 여러분이 성어 정도는 근데 이번에 지방직은 성어가 안 나오고 그냥 한자 단어 표기 문제만 2개 나왔어요. 근데 성어가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되게 독특한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일단 성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성어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 가렴 주고 무슨 뜻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렴 주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외우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낱글자 하나씩 익히다 보면 나중에 단어 2개짜리, 3개짜리 단어도 당연히 읽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습을 얼마나 하냐의 문제지 일단 할 수 있도록은 다 드려요.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이 내가 자판기처럼 여러분이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삐 누르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즉석에서 다 말해줄 수도 있고 준비해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다 해놔도 여러분이 못 따라오면 어차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거를 넣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리는 거는 너무 힘들어도 꼭 소화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다 1년 안에 붙고 싶죠. 뭐 3년, 4년, 2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뭐 혹시 어떤 상황에 의해서 2번을 시험을 보더라도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우리 모두 1년 안에 붙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붙으려면 코피 터지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자에 드릴 거고 문학도 원투로 나눌 건데요. 문학 원, 고전 문학을 여기서 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해요. 원래 내가 이제 여기가 심화 이론인데 원래 심화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기본 이론은 한 6시간짜리로 해서 문법만 한 바퀴 돌리고 원래 제가 10년간 노량진에서 강의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화 이론은 거의 뭐 64시간 정도를 잡아가지고 문학만 했어요. 독해 조금 하고. 근데 이제 우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나눌 거야. 고전 문학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법 단계 들어갔을 때 독해 그때 할 거예요. 독해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중2, 중3이 푼다고 해도 어쨌거나 공시에 맞는 독해법이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읽고 푸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거 대비해야 되고 수능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재배열 문제 뭐 가나다라 말을 나다 가마라 재배열하시오 이런 거 공시에만 있어. 어려워. 그런 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100점 맞는 거예요. 내 목표는 100점입니다. 그러면 내 목표가 100점이면 여러분한테 공부를 얼마큼 시켜야 되냐면 120점 혹은 130점어치만큼 시켜드려야 돼요. 맞잖아. 우리가 시험장에서 80점 맞으려면 100점짜리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항상 뭔가 실수가 있는 거 아시죠? 절대 내 목표보다 많이 나오는 건 운이 좋은 사람이야. 잘 찍은 사람. 보통은 내가 평소에 준비했던 것보다 약간 뭔가 똑같이 나오면 다행이고 잘 나오면 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땐 좀 약간 오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고득점 하고 싶으면. 다 고득점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약간 오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독해도 해야 돼. 뭐 쉽다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해는 제 지금 생각에는 이때 하면서 한 12타임 정도로 이제 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독해들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독해, 어려운 독해 있는데 어려운 걸 연습하면 쉬운 거는 식은 죽 먹기야. 근데 우리 공식 기출로만 풀면 너무 쉬워. 그래서 약간 조절하면서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도 요거는 이제 현대문학. 고전문학에 비하여 현대문학은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다 암기해야 되거든요. 작품 자체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현대문학은 수능형이라 작품을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독해법, 읽는 법, 뭐 상징법 파악하는 거,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현대문학은 부담이 덜한데 이제 고전문학이 어려우니까 여기 좀 시간 할애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 1, 2월 내년에 1, 2월 가면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단권화. 단권화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론을 하고 한 두 달 기출을 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봤더니 이론이 살짝 뭔가 까먹은 게 좀 있는 것도 같고 기출 풀면서 보니까 나 이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문제 풀 때 이렇게 까먹은 게 많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반드시 요약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단권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 2-3개밖에 안 나오는데도 문법만 이렇게 열심히 해. 어쩔 수 없어.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다른 것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도 계속 집어넣긴 하지만 사실은 문법, 단권화는 문법 말고 뭘 단권화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법 파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단원, 유형변, 예상 문제. 이건 예상 문제, 기출 문제랑 달라요. 다른 문제. 그래서 유형은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로 해서 예상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아니고, 여기 5월 있네. 5월, 6월. 자, 5월에는 이제 한 달 동안 뭐 6타임씩 4주면 거의 12회분 모의고사 정도 풀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2회 모의고사 풀 거예요. 근데 어차피 문제는 여기 뭐 이거 지금 기출도 다 풀고 이것도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 푸는 건 절대 아니니까 12회는 적지 않아요. 괜찮아요. 12회면 240문제잖아. 그죠? 20문제씩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6월 초에 시험이 한 뭐 6월 둘째 주 토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첫째 주쯤에 한번 이제 총정리. 이 총정리도 거의 문법에 대한 총정리. 나중에 가보시면 학생들이 아무리 2문제, 3문제 나와도 일단 선생님 문법 한번 정리해 주세요. 왜? 그게 제일 사실은 좀 불안하잖아. 뭐 다른 거 읽고 풀어도 된다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커리가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본서를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본서가 2종류죠. 문법 규정 어휘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독해 문학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매일 책은 다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6타임 수업 중에 제 계획은 오늘은 이제 제가 OT를 좀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진도 나가는 거 봐서 하긴 할 건데 거의 매 주마다 우리가 수업은 문법을 한 4타임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럼 밥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타임 정도는 한자 한 번, 한자 한 타임, 그리고 문학 한 타임 정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3달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꽤 주수 4, 32, 12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책은 좀 다 필요해. 무겁긴 무겁겠다. 그죠? 네, 일단 책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몰아서 하면 좀 지루해. 그러니까 4시간하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6시간이라 여러분이 아마 조금 집중력도 그렇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뭐 이제 그 프리패스로 인강 듣는 분들은 언제 듣든 상관이 없는데 본인 시간에 맞춰서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실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오후인데 혹시 들으셨어요? 다음 주부터 오전으로 9시 반 오전이 좀 우리 모두 다 상태가 좋지 않겠어요? 그죠? 앞에 무슨 수업이 있으면 또 못 옮기는데 금요일엔 비어 있다니까. 그래서 오전에 9시 반에 시작하면 역시 내 타임하고 뭐 점심 먹고 뒤로 가면 아마 한 4시쯤?
수업이 끝나게 될 거여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자료가 2개가 또 여러분한테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한자성어 학습지 암기장일 이건 뭐냐면 이제 오늘 수업 그러니까 한자성어는 딱 7주. 7번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교지 한자책도 이제 같이 사셔서 당연히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 책에 보시면 사실 되게 많아요, 양이. 이거 다 하면 한자 문자 절대 안 틀리겠지, 당연히. 근데 일단 한자 성어가 뒤에 요만큼이 한자 성어예요. 요걸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서요. 거의 이거 한 페이지 한 2-3개? 어떤 페이지는 1개 그 정도만 내가 찝어주는 거야. 이건 진짜 안 해줄 순 없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뽑으면 요즘은 한자성어도 약간 어려운 건 잘 안 나오니까 좀 쉽고도 많이 나오고 좀 만만한 것들을 먼저 해주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 1회독 때는 저랑 같이 하는 것만 여기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한마디로 여기다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되 이제 요거는 수업 내용만 넣는 거니까 뒤에 이렇게 빈칸은 여러분이 이제 외우고 나서 빈칸으로 확인해 보라고 같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서 제가 찝지 않았지만 페이지 넘기다 보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 책으로 여러분이 보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한자성어 공부하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한자성어는 일단 그 2글자짜리 한자 단어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일단 성어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 원래 한자 뭐 급수도 땄고 성어를 원래 좀 합니다. 저는 원래 한자 괜찮아요 하는 분들은 그냥 이 책 앞에 있는 한자도 꾸준히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본인이 안다면. 근데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1, 2, 3, 4 내 이름밖에 못 쓴다. 그러면 한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한자를 다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게 4글자 중에 여러분이 포인트가 돼서 외울 만한 거 이렇게 2개씩이나 1개 정도씩 딱딱 집어갖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적었다가 집에 가서 그대로 외우시되 일단 나는 한자를 설명할 거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기 레벨을 생각해. 나는 한자성어 한글로 말해줘도 무슨 뜻인지 몰라. 예를 들어 뭐 가렴주구 나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뭐 감탄고토 나 모르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한자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자 수업은 하는데 필기는 하고 듣긴 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단계는 한글 도금, 가렴주구, 무리하고 가혹하게 세금을 빼앗고 수탈함, 뭐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음 이렇게요. 일단 한글 도금의 뜻만 먼저 외우세요. 한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는데 그거 3개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30분 동안 1개 외워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글, 그리고 그 한글에 맞는 뜻을 먼저 외우는 게 1단계.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도금이라고 하죠. 가렴주고 이렇게 도금 플러스 뜻, 암기. 요게 이제 1단계.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책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요령, 내가 요걸 뽑아줬으니까 선생님 책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 중에 한자 빼고 한글하고 도금을 먼저 다 외우세요. 그래서 그게 되면 자 2단계. 2단계. 자 2단계는 이제 도금 요거 외운 거 4글자냐 4글자. 보통 사자성어니까. 자 이 중에 딱 2글자만 뽑아서 외운다. 2글자만, 4글자 하지 마. 2글자. 뭐 예를 들어 가렴주구 하면 내 맘에 드는 거. 나는 구를 외우겠다. 나는 가렴 로 외우겠다. 나는 주로 외우겠다. 왜? 내가 머릿속에 가렴주구라는 한글이 외워져 있으면 가자랑 주자만 읽을 줄 알면 머릿속에서 회로를 돌릴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외운 것 중에 그런 발음이 뭐가 있어? 가렴주구 찍을 수 있다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요게 2단계. 뭐 1번이든 뭐 1번, 3번 글자를 외우든 2번, 3번 글자를 외우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쉬운 글자는 4개 다 외우면 되고 좀 어렵다 그러면 한 2글자. 너무 어려우면 쉬운 거 3개 외우고 어려운 거 한 개 패스. 이 한자 중에서 예를 들어 렴자, 같은 렴자 중에서도 이 렴자를 쓰냐 저 렴자를 쓰냐 진짜 글자 하나하나 물어보는 시험은 우리 9급에서는 제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조금 내가 실력이 됐을 때 하시고 일단 기초는 요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알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2글자짜리 한자도 좀 쉬운 거 내가 아는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돼. 그리고 한자가 묘한 게 비슷한 글자들은 발음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여러분이 도달하면 한자 전혀 겁내지 않아도 돼요.
한자는 일단 내가 맞추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렇게 공부. 그래서 이제 3단계부터는 글자 수를 이제 그죠? 이제 모든 글자로 도전하는 거죠. 내가 두 글자만 외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머지 뭐 한 글자 더 외워서 세 글자를 만들든 아니면 내가 나머지 두 글자를 더 외워서 네 글자를 완벽하게 외우든 그건 이제 여러분 자유인데 요 단계.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걸려. 책에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뽑아서 내가 내 역할은 다 해주면 우리가 문법도 뭐 독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뽑아서 이 정도.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연습지고 여러분의 이제 의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거 말고도 한자 성어는 많이 이제 시험 문제 여기 더 나오니까 웬만하면 여러분은 책에다가 필기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다른 데서도 강의하면 학생들 보면 책에다 필기하면 왜 필기하면서 위에 것도 보고 아래 것도 보고 수업 안 하는 거라도 눈으로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요 암기장만 쓰게 되면 요것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학습 자료로만 이용하시고 일단 요 책에다가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인문 학습지 암기장일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문법 나가는 문법에 대한 뭐 괄호 넣기 정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암기예요. 문법이 다 암기잖아요. 언어 과목 자체가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내가 괄호를 뻥뻥 뚫어놨을 때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복습을 안 하고는 못 채우고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일단 집에 가서 한번 복습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오기 전까지 어느 요일이든 편한 요일에 복습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밑에 답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 답 보지 마시고 일단 한번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무슨 내용을 기준으로 하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라는 걸 기준으로 요약 정리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기본서의 문법편이 옆에 날개 문제도 있고요. 단원 종합 문제 같은 것도 막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문제를 풀지 마세요. 문제는 이때 여기 2단계 들어가면 푸세요. 그때 이제 풀기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뭐 이거 풀어오세요 할 건데 왜 풀지 말라고 하냐. 우리 그런 거 있죠. 여기 내용을 배웠어. 그럼 그 내용만 가지고 머릿속에 막 넣으려고 내용 보고 외우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한 번 들었으니까 한 번 쭉 읽고 문제 풀어볼까? 근데 문제를 딱 푸니까 대충 뭐 아까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풀었더니 또 뭐 잘 풀어. 그냥 풀만하네? 그래서 풀었어. 나 이 파트 끝? 근데 나중에 한 달 뒤에 혹은 2주 뒤에 비교를 해보면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내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계속 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요. 맞다 나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그거 뭐였지? 근데 대충 한 번 수업 듣고 한 번 쭉 읽고 그냥 문제만 여러 개 풀어봤던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백지처럼 돼요. 그래서 문제에 욕심낼 필요 없어. 뒤로 문제 풀 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2달을 보는 게 아니잖아. 내년까지 나 1년 합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건 1단계, 기본 단계에서 문제에 욕심내지 말자. 약간 그런 거야. 내 머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그 문제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채워야죠. 그래야 문제로 응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3달 동안은 내용을 채우겠다. 요거 암기장 정도로 충분해요. 괄호 넣기 정도로 충분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봐서 중간중간에는 뭐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객관식 문제 같은 것도 드리긴 드릴 거예요. 중간에 이제 우리 한번 요때 좀 기억해 볼까요? 하고 드릴 거긴 한데 일단 핵심은 암기 그리고 내용을 최대한 내 머릿속에 많이 넣는다. 이렇게 수능형 공부법이 안 맞아요. 공시에서는. 안 맞아요. 만약에 수능을 공부했다고 하면 수능에서는 이제 문법 파트 공부하듯이. 근데 요즘 여러분이 이미 수능 본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고등학생들은 이제 수능도 자기가 문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말하기 화법 작문을 선택할지를 지네가 나누니까 화법 작문 선택하는 애들은 문법 공부하기 싫어. 무슨 얘기냐? 걔는 미리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애들. 난 그냥 가서 읽고 풀래 이런 애들. 근데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문법을 선택합니다. 언어와 매체라고 하죠. 문법을 선택해. 상위권은 전부 문법이에요. 이유. 자, 화법과 작문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가서 다 읽어야 돼. 대화 내용 다 읽고 풀어야 돼. 자, 문법은 이미 내가 공부를 다 해갖고 가야 돼. 자, 누가 제일 빨리 풀까요? 문법 선택한 애들이 훨씬 빨리 풀겠죠. 같은 문제수라도 얘네는 거의 엄청 빨리 풀어요. 만약에 11문제 준다 그럼 얘네는 12분이면 끝날 거야. 12분, 13분. 외우면 되니까 화법 작문 20분 걸려. 빨리 풀어도. 계속 읽어야 되거든.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해서 문법은 다 암기라고. 외워야 돼. 그래서 그 문법 선택하는 고등학생들은 걔네들도 되게 무식하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를 줘도 수능은 보기를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박스 안에 뭐 보기에 뭐서 설명하는 높임법이 쓰인 것에서 설명이 다 나오긴 해. 근데 여러분 우리 100분의 100문제죠. 1분에 한 문제 읽고 답 선택하고 마킹까지 끝나야 되는데 보기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뭐 할 건데 거기 현장 가서 읽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불합격이죠. 읽고 푸는데 몇 분 걸리겠어? 1분은 그냥 2분 걸리면 2분이 뭐야? 3분 걸릴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박스에 뭘 준다 생각하지도 마세요. 문법은 무조건 기계처럼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세 문제밖에 안 되지만 너무 허무해. 옛날에는 한 10문제 정도 됐거든요. 문법이 10개, 12개? 그러다가 점점 줄어든 거야. 지금 두세 개밖에 안 나오는 거는 그럼 차라리 빼든지. 좀 학생들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너무 어렵잖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문법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안내해주고 싶었던 이 내용들은 다 얘기를 했고 한자 공부하는 방법, 한자 공부하는 방법 하나는 더. 이게 선생님 저는 한자를 이제 외울 때, 한자 외울 때 이상하게 하루에 제가 남는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요. 하루에 한 20분씩 꼬박꼬박 한자를 외웠거든요. 20분씩.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제가 외운 게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말하죠. 20분씩밖에 안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자, 되게 중요한 말을 내가 아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왔어. 자, 여기 한자를 외우기 시작할 때, 뭐 한글 외우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지만 한자를 외우기 시작할 때는요. 딱 이제 한자 공부 시작할 때는 최소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최소 1시간 반 이상, 2시간. 한 번 할 때 2시간. 매일매일 20분씩 2시간 만들지 마시고요. 며칠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 할 때 2시간 하시라고요. 이거 차이 되게 커요.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이유. 20분에 매일매일 내가 단어 10개씩 하루 20분 동안 한자 단어 10개씩을 외우기로 나 혼자 스스로 약속을 했어. 자, 오늘 10개 20분 동안 끼워 맞춰갖고 막 빨리 해서 일단 외웠대. 자, 내일은? 내일 거 10개 있죠. 그럼 오늘 거 10개는 확인을 못하죠? 어제 외운 거 10개 몰라 나 이제. 일단 오늘 것도 새로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맨날 가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쌓이는 게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계속 나가. 계속 나가. 한자는 한글하고 너무 구조가 달라서요. 이건 너무 희한한 글자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그림이야?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래잖아 우리 보고 해야지. 그래서 한자를 외우기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번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한 번 시작했을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일주일에 2번만 하셔도 좋아요. 이때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떻게? 일단 예를 들어 내가 3일에 한 번 한다. 3일 전에 외웠던 거 3일 후에 2시간 할 때 먼저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누적. 그럼 머릿속에 새겨지잖아. 알죠? 뇌에 새기려면 누적을 몇십 번을 해야 돼요. 그 뭐 우리 글자 사실 우리 고유어도 외우면 안 외워져 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한자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2번 보고 영원히 기억하려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령 차라리 안 그러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0분씩 나중에 6개월 뒤에 실제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딴 걸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암기할 수 있는 거는 한자 말고 그냥 단어들 같은 거 우리 이제 문법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수업하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짜투리 시간에 좀 보세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특히 한자는 그냥 시간 투자 많이 한다 생각하시고 그럼 이걸 몇 달 동안 해야 되냐? 몇 달은 아니에요. 한 2달, 3달? 그 정도만 한 이틀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1시간만 해서 2시간 정도씩만 이게 노력하시면요. 한 2달? 3달만 가도 여러분 자신감 확 붙어요. 나 한자 좀 읽을 줄 알게 되는데 오 괜찮은데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가면 돼요. 그 나중에 하루에 20분씩 투자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한자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안 까먹으려고 확인하는 단계에선 하루에 20분 괜찮죠. 10분도 괜찮죠. 근데 몰라서 외워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짜투리 시간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식으로 시간 투자 해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OT 같은 거 할 때도 문법이 막 범위 덩어리가 크고 되게 많이 나오니까 문법 위주의 공부법을 얘기했는데 이제 아니야. 흐름이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 2-3개. 그 다음에 한자 2개. 어떨 때 문법하고 한자가 문항수가 똑같아. 2개 나오면. 한자도 꼭 2개 나오거든요. 거기다 고전 문학 하나만 나와도 5문제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너무 쉬워.
웬만큼 수업 들은 사람 다 잘해. 근데 요 5문제에서 변별이 되는 거야. 그럼 요 5문제를 어쨌거나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도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고 문법 문제 수업하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도 고전 문학도 얘기 나온 김에 자 고전 문학은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작품을 약간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했을 때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해? 해석 다 외우죠? 주제 외우죠? 그리고 막 상징성 이거 시어가 상징이 뭐였어 여기서 이건 충절을 상징해 이건 임금이라고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그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또 현대문학은 아니야. 현대문학 완전 수능형이야. 다음 시를 읽고 감상으로 옳은 것은 그른 것은 밑줄친 뭐 19의 의미로 옳은 것은 그른 것은 완전 수능형. 이게 완전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뭐 출제자들이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 자기들이. 근데 어쨌거나 시험 유형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뭐 새로운 어떤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문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다 1등급 받을 거야 하던 그 자세로 그 자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따로 뭐를 들이지 않아요. 수업만 딱 하고 끝나. 왜? 집에 가서 그 작품 그대로 다시 보라고. 본문 다시 보라고요. 그리고 해석이 실제 공시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고전 같은 경우는 밑줄 그어놓고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까지 현대어 해석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해석을 공부해야 되잖아. 수능처럼 주석을 안 달아줘요. 진짜 어려운 건 주석이 나와요. 정말 처음 보는 한자어.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웬만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던 작품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줘요. 내가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학을 조금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약간 친숙한 작품도 있을 테지만 다 까먹었는데요 혹은 저 문학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치 1등급을 받을 기세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이제 변별이 생기는 파트에서 내가 잡고 가야 남들 다 잘하는 건 나도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됩니다. 남들이 헷갈려 하는 거. 왜 남들이 어려운 거는 보통 학생들의 심리가 다 똑같죠. 조금밖에 안 나오는 범위. 근데 공부하기 까다로운 건 어떻게 합니까? 미루죠. 미루잖아. 그리고 맨날 생각해. 아이 독해가 요즘 12개 나오는데 나 독해는 좀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독해 12개 맞으면 60점 깔고 가니까 뭐 이런 거 계산해. 근데 60점 깔면 뭘 할 거야? 어차피 한자 틀릴 거고 문법에서도 또 홀라당 하나 말아먹고 한자 하나 틀리고 뭐 고전문학도 어머 웬일이야 또 하나 틀리고 그럼 80점이에요. 그럼 불안해요. 무조건 국어는 요즘 너무 쉽게 나와서 90점 이상입니다. 이상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맞춰서 잘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한테는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선생님 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라든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돼요. 뭐 상담이 길겠어요. 뭐 쉬는 시간에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인강 듣는 분들은 카페. 여러분도 저 못 만날 땐 카페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네이버 카페에 선해국어 치시면 돼요. 네이버 들어가서 선해국어 치시면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제 그 선해국어 카페 이렇게 해서 나와요. 거기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올리시면 답변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게시판 이용해서 뭐를 말하기 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생 상담 말고 난 내 인생도 힘들어. 인생 상담하지 마. 말고 이 내용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습도 그냥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리긴 좀 그런 뭐 나만의 학습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 카페 들어오면 카페 톡 보내기도 있잖아요. 그죠? 카페 톡 그걸로 하셔도 돼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올리기는 좀 그런데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소통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요거 부록편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문법 규정 어휘 파트에 부록이 하나 있죠. 요게 이제 어휘인데 여기 보면 고유어, 뭐 속담, 관용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최근까지 그래도 활발하게 나온다 하는 거는 관용 표현 속담. 고유어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오류 문제를 만들어서 냈죠. 근데 어쨌거나 고유 문제도 재작년인가 작년에 최근에 여기 있는 고유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거의 한 100만 년 만에 나온 거야. 고유어는. 근데 속담하고 관용어는 한 2, 3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럼 여기서 속담 관용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한자도 하고 할 게 워낙 많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것까지 끼워 넣어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안 한 건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요걸 가지고 다른 거 모르겠지만 1단계 일단 속담 파트랑 관용 표현 파트는 꼭 하셔야 돼요. 관용어와 속담. 무조건. 그건 무조건. 관용어 속담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용어 속담. 근데 솔직히 뭐 순화어라든지 나머지 고유어 이 파트가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 부록편에서 꼭 살려야 될 것은 속담, 관용어. 그 두 파트는 꼭 살리세요. 얘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 추천하고 싶은 건 이제 고유어 파트겠죠. 뒤에 고유어. 특히 고유어도 워낙 종류가 되게 많은데 날씨에 관련된 게 은근히 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도 날씨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고유어. 오류 문제지만 시간, 날씨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페이지를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뭐 관용 표현은 여러분 책에 16쪽부터 있고요. 우리 부록편에 16쪽부터가 관용 표현이고요. 관용 표현 다 끝나고 나면 뒤에 그 기출문제도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외우고 풀어보시고 속담이 36쪽부터 있죠. 그 속담 꽤 많습니다. 걔네들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어휘 파트가 나올 거예요. 자, 일반 어휘 중에서는 78쪽부터 80쪽까지가 단위명사라고 해서 뭐 북어를 세는 단위는 20마리 묶어서 쾌, 뭐 김 세는 단위는 100장을 묶어서 톳 이런 거 여기 나와. 이게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원래 공시에 꽤 많이 나왔던 단어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앞에 관용 표현 속담 먼저 하시고 그래도 나 좀 더 외우겠다. 나는 약간 보험 드는 심정으로 좀 더 오버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78쪽에 있는 일반 어휘의 단위명사 그리고 81쪽으로 가세요. 바로 이어지죠. 하루의 시간 보이시죠? 하루의 시간 우리 지난번에 반나절이 나왔단 말이야. 시험 문제. 근데 오류 문제가 나왔어. 9급 지방직에서 반나절 최근에 나왔어. 자, 하루의 시간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83쪽에 자연 보이시죠? 자연 뒤까지 이어져요. 84쪽까지. 걔네가 은근히 좀 나왔었어. 근데 만약에 그간의 어떤 기출 데이터를 출제위원들이 조금 참고한다면 얘네에서 다시 한번 또 낼 확률들이 좀 있다 싶은 거야. 워낙 자주 나왔던 것들이라 예전에. 야, 요 정도만 정보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는 일단 한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속담 관용어는 꾸준히 해야 돼. 속담 관용어 특히 속담은 되게 빨리 외워질 거예요. 보통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그래서 속담은 의외로 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만 돌리면 웬만하면 자신감이 붙어서 이건 시간 투자 많이 안 하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루지 말고 나는 좀 그냥 부지런하게 먼저 하겠다 그러면 그냥 뭐 한자도 외우는 김에 어차피 나는 기초가 없어서 이렇게 쌓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7, 8, 9 세 달 동안 좀 국어는 약간 단어 쪽으로 좀 내가 뭐 배우는 거 진도야 복습을 하되 단어 쪽을 좀 채워볼까? 그럼 이제 요 파트에 속담 관용어 파트랑 한자를 조금 꾸준히 하시면 아무래도 10월 달에 심화 문법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자신감이 붙겠지 어휘 파트는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강 듣는 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안 해서 우리 실강생들도 물어봤는데 요 한자 책은 그 부교재라서 여러분 교재하고 달리 별도 구매하셔야 된다니까 이건 따로 별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를 진짜 이제 못한 것까지 다 붙여서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